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원도로 쇼핑몰 퍼스트 클렌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원도름 쇼핑몰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나라에서 지정한 법인 방문 판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불법 다단계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들을 구별을 조금씩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법률 사항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교원도름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손해, 피해가 아닌 혜택과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거구나라는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방문 판매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매년마다 개정도 되고 아니면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법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 판매법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만 하고 계셔도, 아, 우리 퍼스트 클랜, 교원도른 쇼핑몰의 퍼스트 클랜은 합법적으로, 이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적은, 먼저 보시면, 이 방문 판매법에 대한 게 좀 많습니다. 한 6가지가 있어요. 방문 판매법을 지켜야 하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판매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인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해서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말대로 피해 없이 공정하게 내가 필요한 물건도 사고 뭐 반품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법률적인 사항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일단 메모장을 하나 킬게요.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우선에 이 방문 판매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고 또, 요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요런 종류, 흔히 말해서 방문 판매법을 지켜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전화 권유 판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판매법의 업종. 이게 등록하는 업태라고 해야 되겠죠? 업태. 첫 번째는 전화 권유 판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법. 전화 권유 판매법이 있고 다단계 판매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 방문 판매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 거래. 다섯 번째는 사업 권유, 거래. 이렇게 있습니다.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후원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기본적인 법률 사항은 똑같지만 각각의 전화 권유 판매법, 다단계 판매법, 후원 방문 판매법, 계속 거래, 사업 권유 거래 이러한 업체들의 세부적인 법률적인 사항은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똑같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각자의 법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에이, 그거 다 똑같잖아. 에이, 다단계가 다단계지. 다른 게 뭐야? 그렇게 따지면 이 사회 자체가 다단계 구조로 구성이 되는데, 수익 구조 자체가. 어찌되었든 수직계층 구조로 일반적인 일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를 만든 대표님과 일을 하는 직원의 소득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거기 자체에서 수직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씩 제가 살펴볼 겁니다. 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 글씨가 좀 작나요? 자, 좀 크게 하겠습니다. 어, 자, 자, 좀 잘 보이죠?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좀 키울게요. 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판매, 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위탁 판매 및 중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개, 위탁 판매 및 중개. 우리가 중개라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 중개에는 많은 게 있죠. 그죠? 중개에는 소개도 있습니다. 이 중개는 소개돼요, 소개. 흔히 말하는 소개예요, 소개. 그죠? 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그게 포함한다. 그래서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 이하 판매업자라 합니다. 왜냐면 방문 판매는 어쨌든 법으로서는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회사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또한 우리가 또 뭐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뭐 위탁으로 하든 중개로 하든 그 판매업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을 방문 판매라고 합니다. 자,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겠죠. 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요 또한 총리령으로 만들어집니다.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문 판매자란 방문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 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방문 판매업자예요. 말대로 우리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이런 분들이 방문 판매업자입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업자를 대신해서 방문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방문 판매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면 보험을 판매한다, 휴대폰을 판매한다,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 업장을 차리는 사람은 방문 판매업자라고 하지만 그 외에 뭐 우리가 흔히 좋게 말해서 자동차 딜러, 세일즈맨들 이 사람들이
그냥 세일즈맨을 한국말로 하면은 방문 판매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즈는 영어니까. 세일즈맨. 이 사람이 한국말로 하면 그냥 방문 판매원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화 권유 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요거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해서 홈쇼핑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쇼핑 광고가 전화 권유 판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TV에 광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뭐 1588에 땡땡땡땡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하면 우리가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말대로 이러한 광고성을 포함해서 어때요? 소비자들이 전화를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 구매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전화 권유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화 권유 판매자란 전화 권유 판매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화 권유 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 똑같죠? 방문 판매란. 아, 방문 판매도 있네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자, 메모장을 좀 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방문 판매네요. 방문 판매. 그죠? 그러나 총 6개 맞네요. 음,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화권유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전화권유 판매업자. 자, 그러면 전화권유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 판매를 수행하는 자를 전화권유 판매원, 말대로 방문 판매원처럼 전화권유 판매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자, 이제 나왔어요. 저희 다단계 판매. 자, 요렇게 파란색으로 요게 다단계 판매입니다. 자, 다단계 판매란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 조직, 이하 다단계 판매 조직이라 한다.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를,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을 것.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파트너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판매원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소득을 가져가려 하면 내 하위에 내가 물건을 집수적으로 팔아도 되긴 하지만 하위에서 소비자를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음. 3단계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단계가 될 수밖에 없지.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다단계랍니다.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요거는 다단계 판매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2단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사실상 3단계 이상 관리 운영을 되는 경우니까. 그죠? 그다음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자, 그거는 밑에 나옵니다. 자, 6. 다단계 판매자란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 이 사람은 다단계 판매업자, 흔히 말하는 저희 교원도룸 쇼핑몰의 대표님 또는 회장님, 부회장님, 이렇게 되겠죠. 와, 다단계 판매 조직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판매원으로 가입한 우리들이겠죠. 저희는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도룸 쇼핑몰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규정이랑 법률 사항이 먼저 떠요. 처음 회원가입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동의하고 체크를 읽어보시고 동의하고 체크를 해야 제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단계 판매의 법입니다. 법. 자, 다음. 후원 방문 판매. 자, 후원 방문 판매는 좀 깁니다. 자, 후원 방문 판매란 제1호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와 제5호의 2조 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대로 이 후원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조직을 구축을 해도 되고 소비자가 판매원이 조직을 구축을 해도 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아도 됩니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이 1인. 말대로 이 후원 방문 판매는 1단계, 2단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팀장님들이 받아가는 수익이 한 단계, 두 단계에 해당하는 수수료, 후원 수당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 수당 지급 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1단계, 2단계밖에 못 해요. 저희처럼 막 10단계, 20단계 그렇게 해도 그만한 수익을 못 받는다. 그게 후원 방문 판매 방식이에요. 다르죠? 애초에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 이 경우 1호의 방문 판매 및 제5호 다단계 판매에는 자, 다단계 판매에는 여기 나와 있죠. 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단계 판매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확실하죠?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방문 판매랑 다단계 판매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다릅니다. 달라요. 이걸 제대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자,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 방문 판매업자. 제8호에 따른 후원 방문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주된 공급자. 후원 방문 판매자란 후원 방문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 후원 방문 판매 조직이라 한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자, 후원 방문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후원 방문 판매 조직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후원 방문 판매원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후원 수당이란 판매 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적 이익을 말한다. 경제적 이익이죠. 판매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알선 수수료. 알선 수수료 적혀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부업으로서 이런 거 해서 한번 부가적인 수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선해 주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는 받아가는 거예요. 이 알선 수수료 그리고 장려금 후원금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수당을 제외한. 물론 저희는 판매 수당도 있습니다. 20%. 근데 20% 받으실 거예요? 34점. 나는 알선에서 34.9%의 수수료를 받아갈 것이다.
당연히 판매 수당은 받아갈 필요가 없겠죠. 알선 수수료만 제대로 받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각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의 실적. 가, 그 밖의 과목부터 다목까지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차의 경제적 이익. 저희는 요겁니다. 요거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요거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요거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다단계,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들이 요 두 가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계속거래.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사업 권유 거래란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속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저희는 요것도 해당이 되고 요것도 해당이 되죠. 그죠? 계속 거래. 저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하잖아. 그리고 저희는 한편으로는 사업 권유 거래도 속하겠죠. 알선을 제공, 소득의 기회, 알선 제공,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해당이 됩니다. 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 생활,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를 이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한마디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희는 비주식 기업이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말대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님, 회장님이 되겠죠. 교원도우름 쇼핑몰을 만드신 분.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3조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자, 다단계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 또는 사업 권유 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2호에서의 같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업자, 다단계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 또는 사업 권유 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제외. 투자자가 사실 같은 지위에서, 자, 우리는 소비자예요.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게 내가 다른 사람, 나는 소비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경우예요. 그 거래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여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대로 얘네는 예를 들어서 대출은 대출법이 따로 있고요. 예금은 예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 투자, 주식 같은 경우도 법이 따로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 보장성이죠.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협회에 대한 보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판매에 적용하지 않아요. 은행권, 상품, 주식, 보험, 요거는 방문 판매와 법이 다릅니다. 애초에. 방문 판매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이것도 제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도 이 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법령이에요, 생활법령.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옛날에 옥장판 다단계 내가 막 사재기 해가지고 남들한테 막 200만 원, 3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거는 이 방문판매법에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10분 남았네요.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그죠?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눈으로 생각하면 아, 요런 법이 있구나. 제2장 방문 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우리는 다단계 판매니까 다단계 판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1조 금지 행위 하나 볼게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금지 행위. 방문 판매법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금지 행위. 방문 판매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하시죠? 기만적,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 주는 거랑 어설프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방문 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 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방문 판매원 등 또는 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등의 의무를 가지게 하는 행위.
한마디로 승급해야 되니까 물건 사서 쓰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직급, 승급을 빌미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반강제적인 판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방문 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 판매 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말대로 무조건 가입시키세요. 아니, 이거 무조건 사람 가입시켜서 본인 수익 다 가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는 프리랜서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혜택을 받고 수익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걸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모집에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자, 주소를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센터로, 사무실로 소비자는 모르는데 회원가입을 예전에는 대신해 주는 것도 많았어요. 대신해 주다 보니까 주소까지도 안 물어. 그냥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다가 그 소비자가 주문하는 물건 자체 또는 자기가 물건을 그 소비자의 아이디로 사가지고 센터로 물건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관리해줄게라는 형식으로.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에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안 됩니다.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한마디로 내가 마음대로 사놓고 네가 샀으니까 돈 내. 이거 이용했으니까 이용비 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한 행위.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이거 좋잖아. 이거 좋은데 사서 쓰면 되는데 사서 써. 뭐 이런 말들이죠. 그것도 강요입니다. 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번호 공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허락을 했어.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줘도 돼. 근데 강제적으로 그냥, 저희는 비밀번호 공유합니다. 비밀번호 이거로 설정해 주세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왜 공유를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대부분 정직원들, 내근직 직원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소비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할 때, 그리고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만약에 계좌번호 입력을 못했어요. 할 줄을 몰라. 그러면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정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 교원더럼 쇼핑몰인데요. 고객센터 누군데요?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계좌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불편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요게 정직원들은 가능해요. 내근직 직원들은.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때, 명의 도용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지금 말 맞으세요? 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 판매자 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요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지사항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솔직히 말하면 요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겁니다.
요것만 지키시면 진짜 올바르고 공정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아가면서 피해와 손해 없이 모든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퍼스트 클랜은 지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합니다. 만에 하나 이 행위를 진행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회사가 있으면 신고를 하세요. 신고하시면은 강도에 따라서 포상금도 받습니다. 피해를 왜 봐요? 이익을 봐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 방문 판매 법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 치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는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서 피해와 손해 없이 올바르고 공정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